안녕하세요. 노원김입니다. 오늘은 주식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종목 선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종목 선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래 대금과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종목을 찾으실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일 겁니다. 여기서 거래 대금이란 해당 주가와 그 해당 주가에서 일어난 거래량을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에서 어떤 걸 봐야 하냐면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1차적으로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요.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거래 대금이 발생한다면 해당 종목의 유통 주식 수를 확인하고 거래량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인데 거래 대금이 2배, 3배, 2천억, 3천억 발생한 종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력 간의 손바뀜이 일어났을 확률도 있고 가진 물량을 모두 털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거래를 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해당 종목에 있어 내 소중한 돈으로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종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내일부터 점 상한가로 3번, 4번 연속으로 가더라도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과 원칙대로 매매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 상한가를 간 젠큐릭스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위에 보시는 부분이 거래 대금이고요. 밑에 나오는 지표가 거래량입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캔들의 모양이 거의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젠큐릭스라는 종목은 전일 시가총액이 588억 원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것에 비해 거래 대금은 235억 정도 거래되었습니다. 물론 230억도 작은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천 개의 종목 중에 이 종목이 에코프로처럼 주도주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거래 대금과 상당히 부족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젠큐릭스와 같은 종목을 피하기 위해 절대적인 거래 대금을 보고요. 보통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당일 거래 대금이 적어도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같이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되는 종목에서 500억, 300억 터진다고 상승률이 크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에서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종목에 유통되는 주식의 비율을 확인하시고 실질적인 유통되는 시가총액을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한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종목을 동전주라고 합니다. 동전주를 예를 들면 거래대금이 아닌 거래량으로 검색기를 만들었을 때 500원짜리 종목이 만주가 거래된다면 거래대금은 500만 원입니다. 물론 거래량을 만주가 아닌 유통 주식수 대비 비율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100만 주로 설정하시더라도 거래대금은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당 가격이 50만 원인 종목이 1만 주가 거래된다면 거래대금은 50억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검색기를 만드시거나 종목을 발굴하신다면 한 주당 가격에 따른 맹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일수록 절대적인 거래대금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거래대금을 왜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가 거래에 참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참가자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은 시장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호재 뉴스가 나왔거나 계약 공시가 나왔거나 국가에 관련된 정책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당 종목에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참여자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의 장점은 예를 들어 해당 종목에서 상위 10%만 수익이고 90%가 손실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10명 중에 1등하는 것과 100명 중에 10등하는 것 어떤 것이 쉬울까요? 물론 두 가지 다 상위 10%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론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학창 시절에 반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2등, 3등은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1등을 하는 것보다 100명 중에 2등을 하게 된다면 상위 10%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10,000명의 투자자가 동시에 매매를 진행해서 상위 1%인 100명만 수익을 내고
9,900명이 손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위 1%인 100명 안에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경력이 많은 상위 트레이더 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갈 때 그 트레이더 분들이 매도하고 나가는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을 때 양봉으로 끝났는지 음봉으로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종목에 있어 앞으로 매매 시나리오에 있어서 기준봉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지만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거나 긴 윗꼬리가 만들어진다면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매매를 하신다면 양봉과 음봉 상관없이 모두 기준봉으로 삼아서 두 개 다 자유롭게 기준봉으로 삼아서 매매를 하실 수 있지만 이 음봉이 기준봉이 아닌 매집봉이 되게 된다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면서 기약 없는 기간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직장인 분들은 양봉을 기준봉으로 삼아서 매매하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터지느냐 저점에서 터지느냐인데요. 보통 겉터양이라고 부르는데 겉터양은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을 줄인 말인데요.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고 장대 양봉을 발생한 경우에는 시세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한다면 세력들이 이탈하고 있을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며칠 전 리딩방 관심 종목이었던 유진로봇을 보겠습니다. 유진로봇이 과거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2년 1월 7일에 앞에 있던 거래대금보다 더 큰 거래대금을 일으키면서 장대 양봉을 세워줍니다. 고가가 26%, 종가가 24%까지 올랐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주면서 앞에 있던 상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을 터지면서 상한가를 도달했다가 종가가 16%에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고 그 뒤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부분과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위쪽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며 장대 양봉을 만든 부분은 조정을 유발하는 모습입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쭉쭉쭉 양봉을 만들어주지만 이 뒤쪽에서 97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뒤에서는 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유진로봇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정 구간 다음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뒤에도 이렇게 짧은 조정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때도 거래대금을 많이 발생해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이 위쪽에서 새로 매수를 하신다면 리스크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파로스아이 바이오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리딩방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주지만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지만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도지 캔들, 십자 도지 캔들을 만들어주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잠깐의 조정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31일에는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이제 목표가 정하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앞에 나왔던 파동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은 다음으로 상승할 때 이렇게 1대1 파동값을 예측을 하고 제가 드린 매매 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여기까지 최대 목표가를 달성해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 목표가를 모르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분들은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전날에 상한가 따라잡기로 매수하신 분들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솔트룩스인데요. 이 종목도 리딩반에서 관심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이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이쁘게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중간중간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거래대금과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이후에 며칠간의 조정을 마치고 전고점까지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신 세 종목 모두 다 눌림목 매매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유진로봇과 솔트룩스는 30% 정도 나왔고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잡고 종목 선정을 하셔서 매매 기법에 맞는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시장의 주도 테마에서 건강한 종목을 매매하신다면 일주일에 3종목 미만으로도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